반갑습니다. 이달은 대가그 달입니다. 대종사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로 통하는 길은 정정과 대종경입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역사는 세상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를 물러나고 모든 일의 흥망성쇠가 이 역사에 나타나는 까닭이라고 하셨고요. 불법 연구의 창건사에 그런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새기면서 우리가 시사받는 것은 대종사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법보 소중성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출가하고 원불교학과 예비교무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불안했던 것을 벗어나게 해주었던 것은 우리 교전을 읽으면서였습니다. 대종사님을 직접 뵐 수 있는 것이 정정과 대종경이었고, 또 당시에 그것을 좀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었던 교서들이, 수필집들이 있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을 알리는 수필집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서 주었던 선지님들의 어록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 자신을 추스렸고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나도 이런 글들을 기록할 수 있겠지. 지금 아까 나왔던 예비교무들 정말로 앞을 쳐다보면 캄캄했을 거예요. 저도 그 캄캄했던 시절에 어떻게 하면 밝게 하면서 이 선지님들의 어록과 같은 것을 나도 기록에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어렵지. 이 훌륭한 분들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왔던 거죠. 법보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화두로 삼고 한번 여러분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아수다라경에 바다를 보면 그 속에 보물들이 많다. 그 보물들이 많이 있다. 그랬듯이 불교에는 부처님이 있고 스님들이 있고 경전들이 있다라고 아수다라경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보어라는 말은 불법승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삼보를 봤는데 제가 궁금했고 의심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참회를 하면서 많은 그 자신을 반성하는데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법신불인데 왜 삼보전에 과거를 참회하라고 했을까? 그게 계속 화두에 걸렸었어요. 이거는 불교정전에서 교전으로 결집하면서 선진님들에 빠뜨렸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참회문에 교전으로 결집하면서 많은 것들이 첨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던 차에 삼보가 정전 참회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종경 신성품에도 있더라고요.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을 삼보전에 함께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전에도 있고 대종경에도 있고 또 궁금해서 정산종사 법어집을 찾아봤죠.
초량교당에 가셔서 삼보 정의소라고 삼보를 법신불전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정전, 대종경, 법어집, 삼보가 있어요. 좀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들이 풀려갔는데, 그럼 원불교적으로 이걸 풀어가려고 하면서 여러 스승님들, 선제님들의 글을 보니까 상산 박장식 종사님의 평화의 염원 속에 삼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원불교식으로 풀면 된다. 불은 법신불이고 법은 교전이고 승은 대종사님이고 우리 교무들이다. 이렇게 또 쉽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삼보라는 것은 불법승에서 법이 법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삼보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원불교 교서 정역 사업으로 교화부에서 오자 탈자를 새로 하는 그런 작업을 크게 했어요. 너무 애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우리 교학대 교수 교무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소식을 제가 빨리 봤기 때문에 이따 우리도 기관에서 함께해서 사자. 순간에 그냥 우리 교무님들이, 교수 교무들이 그냥 많이 샀어요. 어떤 사람은 10권도 사고 또 선물하려고 그렇게 저도 같이 샀습니다. 이 교서의 정역 사업이 이달 대각개교적 달을 맞이해서 더 빛을 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당했던 이혜성 교무한테 어느 것이 틀렸는가 좀 잘 좀 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논문 쓸 때 그 새로 정역된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법보가 중요하다는 이 정도로만 하려고 제가 여기 나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정원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저하고 기숙사 같은 방 썼어요. 그러면 지금 교정원장님이 저보다 더 높으니까 저의 방장 같죠? 아니, 저보다 2년이나 아래였어요. 제가 방장이었고 아마 부방장이었어요. 근데 교정원장 되니까 이제는 이제 부방장처럼 안 보여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그냥 단순히 불법승 삼보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제가 교정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보의 소중성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법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법보가 탄생합니까? 머리에 있는 것을 손으로 가져가서 수고롱을 할 때 법보가 나오는 거예요. 기록이라는 겁니다.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저희 일생을 살고 볼 때, 저희 교육자의 삶을 볼 때 기록을 안 하고 기억만으로 누가 말씀하면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 하면은 결과는 졸음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기록하고 했을 때 졸지 않고, 또 제가 대학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3040이에요. 전임 강사로 된 지는 30년 됐고 교무로 된 지는 40년 됐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보면은 제가 많은 학생들과 이렇게 했으면서 머리에서 손으로 내려오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학생들 보면. 제가 누차 싫은 소리에 여러분들 기억만 하지 말고 듣지만 말고 기록해라. 그래도 손으로 안 내려와요. 여전히 안 내려와요. 눈치도 없어요. 그렇게 말을 줘도.
아무리 기록이 중요하다고 그냥 눈 깜빡하면서 고개는 끄덕여줘요. 그러나 그 고개 끄덕여주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해야죠. 기록.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일기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록을 해나갑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참 그 기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무들의 법회나 어떤 청법, 야단법석을 열더라도 뭐 할 때 전부 다 듣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기록하려는 경우가 적어요. 중요한 것은 기록해야 남습니다. 기록해야 남아요. 정말로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어렵다고 명언을 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명언은 머리에서 손으로 내려오기가 어렵더라. 그게 명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불교 기록 문화를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관리실이 있고요. 그 이사님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저하고 사진반 같이 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신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 소중한 걸 많이 말씀드렸어요. 책곡 기록 문화도 전부 다 갖다 드렸습니다. 2권씩. 아마 개인 교무로서 제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록 문화가 기록관리실이 있고 소태상 기념관으로서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면 그렇게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이 친필로 쓰신 글들이 있어요. 그 기록물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감동으로 다가오는가, 그걸 생각해 봐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원불교 보물 가운데는 정말 무엇보다도 최고 보물은 법신불이죠. 박장식 종사님께서도 병화여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불교 보물은 법신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불교 법보의 중요성을 말함에 있어서 원불교의 정말로 보물은 뭘까? 금은부패일까요? 세속 사람들은 최고 보물을 금은부패라겠죠. 근데 원불교 법보는요, 저는 월말통신 월보회보라고 봅니다. 제가 글을 쓰고 논문을 쓰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월말통신을 보고 월보를 보고 회보를 보면 그렇게 새록새록 나와요. 제가 초기 교단의 강연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월말통신, 월보, 회보를 보고 또 보고 정말로 소중한 걸 느꼈어요. 강연을 보니까 초기 교단 선진 어른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강연을 많이 나갔던 분이 정산 종사님이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강연하시는데 그분 기록물이 없어요.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으면 어떨까 하고 좀 아쉬웠지만 워낙 생인지시하신 분이라 기록하지 않고 다 하셨을 거라고는 판단이 됐습니다. 월말통신 월보 회보가 있어요. 또 최근에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이 우리 교단에 안겨진 게 있습니다. 원불교 100년 총람입니다. 저는 그 원불교 100년 총람을 책꽂이에 탁 꽂아놓으면요,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요. 여기에 100년사가 다 들어가 있다. 월말통신 월보 회보가 중요하고, 또 조금 한 세대 지나면 원불교 100년 총람을 다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월말통신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제가 봤어요. 주산종사께서 원기 13년도에 우리의 감각감상이나 기록들을 남기려면 뭔가 기록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월말통신을 제안했어요. 우리 월말통신 뭐 남기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좋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초의 기록 법문이 월말통신 원불교 기록 역사에 법보로 최초로 나타난 기록 법문이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이더라고요. 그게 나타났어요.
이 월말통신이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어쩌을까? 그 강자약자 진화상용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전에 중요한 그 상생의 자리타로 했는데,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이 월말통신 1호에 처음 기록 법설로 그게 나와 있어요. 이렇구나. 이 기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때 세상에 기록물 월말통신을 5부를 등사해가지고 5부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지금 5부 만든다면은 우습죠. 이 상주선언에서 발행하는 우리 예보도 5부만 한다면 난리 날 거예요. 5부 해가지고 중앙총부에 2부, 경성지부에 1부, 영광지부에 1부, 신흥지부에 1부, 3부 했어요. 3부 보내고 총부에 2개를 보관했더라고요. 그 기록물, 그 법보의 소중성, 우리가 그 당시도 대종사님 말씀하시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면 어찌 됐을까? 어느 누군가는 머리에서 손으로 온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지님들이 설법을 하실 때 여전히 고개만 끄덕이고 있고 손으로 가지 못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각 교단 기관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선지님들 그 중요한 말씀들을 메모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법보의 생산자라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무고 우리가 대종사님 분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이 기록으로 좀 남아있으면 좋겠다. 전희찬 종사께서 혼자 기도만 하시고 참회라는 글을 안 남겼다면, 기도라는 글을 안 남겼다라면 제가 원불교 참회에 대한 글을 논문을 썼을 때 어디서 찾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근래 우리 선지님들이 그런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고 있다고요. 내가 뭔 법보를 생산할 수 있어. 우리 현해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록 없는 교역자의 삶, 퇴임 전후의 회고록을 생각하지 않는 삶, 단세포적인 삶. 수도인은 흔적을 안 남기는 거야. 불림문자 몰라? 직진심 몰라? 이것은 한때 불교의 선종의 유행이었어요. 거기서만 빠져 있으면 대승경전들이 어디에 나왔을까요? 우리가 기록이나 그런 것 때 소홀하면 도인들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불림문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먼저 교단 역사 보존에 눈을 떼야 한다. 이제부터 원불교 100년 역사가 지금 지났잖아요. 교단 역사 보존에 눈을 떼야 한다. 한 3년 전에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원불교 교사가 빨리 결집되어서 나와야 한다. 원불교 반백년 사회에 그치고 있다. 아까 법보 정역, 오역 그것을 해서 제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는데 3대 3의 말에서는 정말로 원불교 교사 100년사가 나와야 합니다. 여전히 반백년사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기억에서 멀어지거든요. 물론 지금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혹시라도 3대 3의 말에 안 나오면은 이건 정말로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역사 보존에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총부에서 기록관리실 소태산 역사박물관의 소중성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법설 기록이라든가 수필, 법문 수필의 전통을 살리자. 우리 방학 때 신도안에 대산종사님 법문 기록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수산 김경일 중앙님께서도 그 당시 삼동원에 많이 오셔가지고 법문 수필을 하신 분이에요. 저도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제가 홍사님과 수사님을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저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사님도 그 신성이 그런 바로 신도안에서 법문 수필을 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문 수필을 많이 이해한다 이거죠. 자, 우리 금강산 법문 월말통신 8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기 15년 5월에 가셨어요. 1930년에 이동진아, 이공주, 신원효 세 선진님과 대종사님께서 금강산 탐승을 합니다. 그때 이공주 선진님이 다 기록하시오. 어쩌면 그렇게 명필인가 몰라요. 하나 다 기록해.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우산 하나를 주워서 갖고 왔다. 막 그런 내용들이 새록새록 있는데 우리 신심을 그런 데서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 금강산 법문 조선이 현세계 하니 금강이 갱조선이라. 그래서 금강산 법문이 전망품 5장과 6장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이공주 선지님이 그러한 기록을 안 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나왔겠어요? 저는 금강산 탐승 기록을 다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좀 길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승님들이 여기 계시는 많은 스승님들이 계셔요. 이 스승님들이 열반하시기 전에 비디오로 찍고 기록물도 남기고 그래서 많은 좀 그런 걸 보존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라도 일부러라도 물론 기록물 비디오도 찍고 그러기도 과거에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설 기록, 법문 수필 전통을 살리고 또 우리 선지님들 뵙기만 해도 경외감에 나오는 선지님들의 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비디오로 찍어놔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메시지예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 교무님들 약속 하나 하십시다. 저랑 같이. 제가 저한테 약속할 제가 그런 존재도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하고 싶어요. 우리 교무님들 회고록 하나 씁시다. 원로 교무님들 몇 분 계시는데 회고록을 쓰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회고록 쓰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원불교학과 교수 교무 중에서 최초로 퇴임하기 전에 회고록을 써가지고 학생들에게 법보 보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 부분 쓰고 있어요. 제가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못 써요. 치심이 뭡니까? 어떤 게 치심이야? 탐심과 진심은 잘 알더라고요. 개념. 탐심이 뭐냐? 금방 알아. 갖고 싶고 진심, 화내고 싶고 치심은 잘 몰라. 어느 때는 치심? 수치심? 부끄러워하는 마음? 내가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치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회고록을 남겨? 이게 치심이에요. 그 개념 정리를 정말 시원하게 해드렸죠. 이게 치심이에요. 우리 교무님들 모두가 회고록을 하나 남기십시다. 지금 원로원에 계신 전사님이나 월사님이나 또 인사님 이런 분들 글 많이 남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님도 글 남기시고 법타원님도 정전 그걸 다 하셨고 박재권 선지님도 정산종사 법을 다 하셨고 제가 가장 중요한 법보로 제 책꽂이에 모셔놓고 있어요. 우리 회고록을 하나 쓰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긴장되니까 물 한 잔 마시고.
어떤 교무님이 그래요. 저 잘 아는 교무님이. 어이, 유선태 교무, 자네한테 기분 나쁜 말 하나 하겠어. 아, 형님 뭐예요? 그랬더니 왜 자네는 자네 책만 쓰고 그래? 교단사를 좀 돌아보지? 아, 뼈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요? 제 글만 안 썼어요? 원광대학교를 199 원광대학교를 만드신 데 협조하신 아사님 개벽회상 공도생활 회고록 제가 집필해 드렸어요. 자랑 좀 할게요. 또 남자 교무님 것만 써주면 또 우리 여성 교무님이 어쩌실까 몰라서 저는 아자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타오님, 세상은 한 일도, 그것도 제가 수필 써드렸어요. 장장 1년 반을 아사님과 만나서 회고록을 써드렸습니다. 근데 아사님 잘 아시죠? 아무리 회고록을 써드려도 7,000원 이상 밥은 안 사셔요. 저렴한 곳만 가시면서 밥을 사주셔요. 아, 그래도 저는 아사님 그 회고록을 써드렸는데 정말 희열감을 느꼈어요. 아타오님은 한 단계 좀 높여주시더라고요. 좀 좋은 데 데려가시더라고요. 한 1년 반을 아타오님 세상은 한 일도 써드렸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까? 아사님이 안 계셨으면 신룡벌에 있는 원광대학교 땅 하나하나를 사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타오님이 아니셨으면 원불교 해외교화사 그 미국에 가서 했던 그런 기록들을 저는 새록새록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2명을 써드렸으니까 우리 교무님들, 당사자들, 우리 교무님들도 회고록을 하나 남기시고, 만약에 안 남기신다면 옆에 분 회고록을 하나씩 남겨주는 그런 약속을 하신다면 대가그달 법보의 소중성에서 우리 모두가 대종사님 분신으로서 법문을 남겨주신다면 약자로 강자되는 법문이 또 나올 수 있고, 조선이 갱조선한다는 말이 또 그 법문이 선진 어록 속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